길가에 놓인 물건의 종착지를 아시나요? 제 역할을 다 하고 낡고 헌 것들. 버려진 물건을 모두 품는 이가 있습니다. 이 동네에서 가장 오래된 고물상의 주인장. 나한테는 이게 고물이 아니고 보물이라니까. 아버지 따라 손수레를 끌던 소년이 이제 앞장서서 걷습니다. 꿈을 포기하고 먹고 살기 위해 선택한 길. 보물 사이에서 값비싼 것을 찾았다고 하는데요. 보물상에서 유준 씨가 찾은 보물은 대체 뭘까요?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소양강을 따라가다 보면 다양한 삶의 얘기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 동네의 오래된 고물상. 잡동사니가 흘러 들어오는 곳이죠. 안 맞는 물건이 없다카네요. 여기는 뭐 고철 팔고 사고 그런 중도메인이라 그러죠. 중도메인. 물건값을 정산하는 빠른 손길. 60 중반에도 손빠른 유준 씨입니다. 내가 시작한 게 결혼하고 나서 시작을 했으니까 우리 아버지 때부터 하면은 지금 46년째예요. 그 이제 아버지가 하시던 걸 내가 물려받아 가지고 이제 하는 거죠. 아버지의 뒤를 이은 2대 주인. 젊었을 때만 해도 이곳을 물려받을 생각이 전혀 없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고물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살았죠. 어제 들어온 물건이 있어가지고 그 동, 신주 이런 건 비철이라 그래요. 그걸 이제 분리를 해야 돼요. 고철, 비철, 스덴, 양은, 샷시 이렇게 이제 분리하는 작업을 또 해야 돼요. 청년 시절 아버지에게 혼나가며 일을 배운 유준 씨. 고물 시세를 몰라서 손해를 보는 일도 찾았다고 합니다. 지금은 일을 꽤 잘하시는 것 같죠? 그 뭐 오래됐으니까 그 뭐 하는 뭐 노하우 같은 거라 그럴까? 뭐 그게 붙어서 그러죠 뭐. 쉽게 버려지는 프라이팬과 냄비는 재활용을 할 수 있고 고철은 대량으로 모아 팔면 꽤 큰 금액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보물찾기네요. 그러면 옛날부터 얘기하잖아요. 이게 나한테는 이게 고물이 아니고 보물이라니까. 응. 나한테는 이제 이게 보물이에요, 보물. 고물이 아니고 진짜 보물이라고. 고물을 보물로 바꾸는 기술 역시 값진 것 같습니다. 일터 옆에는 유준 씨의 집이 있는데요. 어렸을 땐 냄새 난다고 투정을 부렸지만 지금은 어머니가 기다리고 있는 나늑한 보금자리입니다. 저기 계신 분이 저희 아버지. 고물상의 원래 주인이었던 아버지. 이거 이제 칠순 때 이렇게 찍은 사진들. 이건 아마 생일 땐 것 같은데. 우리 아버지 여기다 이쪽에다 침대 깔고 계시고 내가 여기 있고. 뭐 지금도 어떤 때는 계신 것 같아가지고 깜짝깜짝 놀라지. 잠에서 깰 때면 옆에 계신 것만 같아 괜히 불러보곤 한다고요. 기나긴 간암 투병 끝에 결국 돌아가신 아버지. 셋이 똘똘 뭉쳐 살다가 둘이 됐으니 그 빈자리가 허전합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도 있는 게 자연의 이치. 그저 묵묵히 순리를 따를 뿐이죠. 그날 오후 페이지를 주우러 나온 유준 씨. 어디 가지? 소금 사러 가? 어? 소금 사러 가, 소금. 소금 먹으려고?
싸니까 오늘은 작년에는 4만 원 했는데 올해는 2만 원 내서 좀 빠져. 어유 반값이야? 그래. 그러니까 한 포 사다 놓으려고. 무뚝뚝한 유준 씨가 괜히 말을 걸고 맞장구를 쳐봅니다. 손수레를 끌고 도착한 마트. 어머니가 값을 치르는 동안 소금 포대를 미리 실어두는데요. 살림은 잘 몰라도 장볼 때면 늘 따라 나서는 유준 씨입니다. 어머니, 응. 자식이 몇이에요? 셋. 어떻게 돼요? 얘가 큰 아들, 그리고 막내가 작은 아들, 가운데 딸. 고물상 첫째 아들은 이 동네에서도 소문난 효자.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이 참 깊다고 하는데요. 난 그냥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 혼자 계시니까 아니 내가 모시고 있는 게 맞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모시고 있는 거죠. 아버지가 가남 진날을 받자 집으로 돌아온 유준 씨. 돌아가시고 나서도 쭉 이곳을 지키고 있습니다. 어머니에게 고물상을 맡기고 어딜 가는 걸까요? 밖은 왜 나오신 거예요? 뭐 물건 실을 거 있나 한 바퀴 돌아보는 거예요. 자식은 부모를 보고 자란다지요. 큰아들 유준 씨도 꼭 닮았습니다. 생전 쉬는 법이 없었던 아버지. 물건이 들어오지 않는 날엔 직접 거리에 나가 물건을 주오곤 했다는데요. 고물과 폐지를 팔아 한 푼 한 푼 모은 돈으로 5 식구를 지켜냈죠. 저는 고향이 양구예요, 양구. 강원도 양구. 국민학교 3학년 때 전학 나왔죠. 먹고 살 길을 찾아 춘천까지 오게 된 유준 씨 가족. 남들이 꺼려하던 고물상을 열게 됐다는데요. 아버지가 열어준 길을 유준 씨가 뒤따릅니다. 이게 한약과 되네. 그래 이거 뭐 안 되는 줄 알고 그냥 텅텅 붙이기. 얼마 안 된다고 그러지. 고물상에 손님이 찾아왔는데요. 한 술에 가득 페이지를 싣고 왔습니다. 무게를 달아 파는 재미가 쏠쏠하다고요. 저기 지금 무게가 50이 나왔잖아요. 근데 구름만 무게가 20kg. 20kg예요. 그러니까 종이 무게로는 30kg가 되는 거지. 예, 30. 아버지가 계실 때부터 꾸준히 거래하던 단골 손님. 할아버지 때부터 좋아하죠. 응. 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서운해. 할아버지가 있으면 더 좋은데. 맨날 여기 앉아 계시고 그런데 잘해줬걸랑 손님들한테도 잘하고. 그래서 서운해. 늘 유준 씨를 석헌 아범아 하고 불렀던 아버지. 일의 내공은 쌓여가는데 왜 빈자리는 크게 느껴지는 걸까요? 잠시 쉬는 시간. 쓸쓸함을 달래는 데는 음악만한 게 없겠죠. 음악을 좋아하고 듣는 사람 중에는 사실 나쁜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그때는 음악다방이라는 게 유행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음악다방에 딱 가서 보니까 DJ가 참 괜찮아 보이더라고. 그래서 아 저거 좀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시작을 한 게 그냥 어찌어찌 하다가 한 10년을 넘게 하게 된 거예요. 원래 유준 씨의 꿈은 음악다방 DJ가 돼 카페를 여는 것. 그러나 삶은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았죠. 일과를 마친 후 어머니를 모시고 외출에 나섰습니다. 설마 또 폐지 주우러 나온 걸까요? 닭갈비집 가는 거예요. 내가 그때 그 중국 올림픽 열릴 때 해서 고철 사가지고
고철 모아가지고 팔아서 산 건물. 하루 일을 마칠 때면 옷에서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정직하게 번 돈으로 산 춘천 시내의 건물. 식당은 유준 씨의 아내와 아들 내외가 운영하고 있는데요. 귀여운 손주도 빼놓을 수 없죠. 안녕. 그래. 아이고 이쁘다. 우리 손주요. 정지호. 태권도. 태권도. 태권도 해봐 여기 나오게. 태권도. 어이구 잘해. 어이구 잘해. 어이구 잘해. 아유 놀래. 하루의 피로가 사르르 녹습니다. 이제 좀 쉬나 했더니 유준 씨가 웬 장비를 챙기는데요. 밥을 먹으러 온 건지 출장 수리를 온 건지 이거 모르겠습니다. 에? 도통. 얘 공구 없고 뭐 물건 없고 이럴 때 와서 좀 봐달라면 봐주지. 평생 가족만을 위해 산 유준 씨. 덕분에 지금의 안정기가 찾아왔죠. 누리고 살 때도 됐지만 마음 한구석이 편치 않다는데요. 좀 오래 사셨어야 되는데 너무 좀 일찍 돌아가신 게 좀 안타까울 뿐이죠. 근데 지금도 자는데 바로 옆에서 병간을 했는데 어떨 때는 깜짝깜짝 놀래요.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아버지 작업하던데 이렇게 쳐다보면 거의 꼭 계신 것 같고 그래요. 이렇게 좋은 날엔 더욱 당신이 그립습니다. 유준 씨가 말수는 적지만 가족에게만큼은 다정하다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 멘토죠, 멘토. 저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사실 뭐 휴일 없이 일하시고 이러는 게 정말로 뭐 옛날 아버지들 항상 열심히 사셨듯이 그렇게 사시는 모습이 다 귀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가족을 챙기고 나서야 한술. 잘 먹는 모습만 봐도 배부릅니다. 손주만 보면 뭐든 할 수 있을 것만 같죠. 그 힘이 유준 씨를 행복하게 한다고요. 아이고 뭐 바라는 거야. 뭐 식구들 건강하고 응? 장사 좀 잘 돼가지고 좀 웃는 얼굴이었으면 좋겠지. 아버지처럼 평생 고물만 모으며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숙명처럼 물려받은 고물상. 가장이 돼보니 보물 같은 가족을 지킬 수 있도록 귀한 일을 물려준 당신에게 감사한 마음뿐입니다.